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옷바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옷바장이 어떤 뜻인지는 이제 다들 아시죠? 오르면 빠지는 장세라고 해서 옷바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옷바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꼭 허브경제TV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2022년도 리포트도 받아보시고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트렌디하게 움직여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장중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제가 생각을 하기엔 상당히 고퀄리티 리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오늘은 간단하게 KB증권 쪽에서 나와줬었던 리포트를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또 중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유지를 한다. 생산 회복 지연에도 영업이익 기대치가 부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4분기 프리뷰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4분기 현대차의 완성차 판매 대수는 기존 예상치를 하회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금융부문에서의 손익을 조금 예상보다 상회를 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에는 판매량은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예상치는 다 부합을 해줬다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현대차 영업이익이 연간 대비 기준으로 한 58% 증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2조 원 가까이 달성을 해준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KB증권 기존 전망치를 한 1.4% 정도 하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컨센 기준으로는 0.9%를 상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비스무리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 시장의 완성차 판매량이 얼마나만큼 나와주냐도 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중국에서의 이 도매 판매는 기존 예상치보다 하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부문의 영업이익은 1조 원 가까이 나와줬고 연간 대비 30% 상승을 해줬고요.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는 13% 정도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이걸 어떤 걸로 커버를 해주고 있다?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금융 부분이 커버를 해주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를 볼 때 투자 포인트도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기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거냐면요. 현대차는 사실 중국 외 글로벌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중국이라고 하죠. 탈중국을 해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글로벌 판매가 한 10% 연간 기준으로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생산 정상화에 따라서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재고 감소 여파로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공원이익의 감소폭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중고차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함에 따라서 금융부문 손익 또한 예상치를 상회를 해나가겠죠. 한 요 정도로 한번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키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결국 리스크 포인트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긍정적인 것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도 좀 보자면 이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판매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 자체는 예상보다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예상보다 강한 이 원화 가치 절상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생산 정상화로 인해서 경쟁이 강화될 경우에는 영업이익 또한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및 목표 주가 산정을 해내는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DCF 밸류에이션도 있고 기본적으로 주식을 공부를 하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계산을 할 때 그냥 쓰는 그 평균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 업사이드를 36으로 보고 다운사이드를 21만 원으로 보는데 지금 상당히 그냥 박스 하단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PS 변동률과 환율에 따라서 다른데 언제나 이 환율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줬었던 기업 중 하나가 현대차였는데 이제 환율에는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가치를 다 측정을 해놔가지고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올려줬었는데 충분히 합리적인 이 정도 수치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현대차 수급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와줬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자사주 매입은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지만 공매도량은 매매 거래 대비 해가지고 12% 가까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밤에 있는 FOMC를 앞두고 나서 사실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좀 뭐냐면 불확실성을 앞두고 나서 메이저들 또한 과감하게 배팅하는 것도 없었었고 과감하게 포지션을 잡아주는 세력들 또한 없었습니다. 그저 좀 관망하는 포지션이 좀 유지가 됐다 정도가 오늘의 좀 중요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만 한번 체크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업이 움직여줄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움직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들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뭐냐면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사이클을 타고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섹터의 사이클이 돌아가죠. 뭐 이제 포스코를 기반으로 움직여줬었던 장세도 있고 뭐 해운 관련주들 움직여줬었고 뭐 10년 만에 오는 뭐 10년 사이클이다 뭐 20년 만에 20년 사이클이다 이런 말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결국 주가는 아무리 눌러도 그 사이클은 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재고 풀리고 나서 신재생차로 바뀌고 그러면서 판매량 증가하면서 완성차 회사들의 이 빛나는 시기가 저는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희 허웅채TV 텔레그램 채널은 꼭 한 번씩 좀 와주세요. 내용 자체가 퀄리티가 상당히 높고 주식하실 때 이 정도 정보만 보셔도 저는 그 주식 마무리는 다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텔레그램 채널만 딱 들어오셔도 저희 채널 오실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시를 들어서 뭐 MBT, 뭐 NFT 부동산 지역, 부동산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면서 이렇게 관련돼가지고도 간단하게 코멘트 다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한 번씩 오셔가지고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